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한국의 취업 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베트남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가 140여 명이 넘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28살 하모 씨. 고향 베트남에 있는 친동생과 친구들을 대신해 한국의 한 비자 발급 대행업체에 1,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돈을 주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를 발급해준다는 설명이었지만 약속한 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도 3, 4개월만이면 입국이 가능한다고 그것 때문에 믿고 계약했었습니다. 베트남 출신 귀화자 티모 씨 등 8명은 자국민에게 취업 비자를 내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 총책을 통해 고용된 6명의 모집책은 피해자 1명당 50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현지 베트남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 광고를 게재해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더 많이 가보고 싶어요. 이해하고. 확인된 피해자는 144명, 피해액은 모두 2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20, 30대 피해자들은 대부분 빚을 내거나 전 재산을 털어 돈을 송금했습니다. 지난 2007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취업 비자를 발급받기가 어려워진 점을 노린 겁니다. 그 큰 돈을 주고서라도 한국에 취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교묘히 이용하게 된 범죄입니다. 경찰은 티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6명을 입건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3m 높이의 방호벽을 넘어 돌이 날아들 정도로 심한 발파 작업을 하는 공사 현장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돌에 맞아 다친 주민도 있는데 해당 공사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여있는 공터에 갑자기 주먹 크기만한 돌이 날아옵니다. 10분이 지난 시각, 또다시 공터 인근에 돌 2개가 연달아 떨어지고 걸어오던 60대 여성이 주저앉습니다. 발파 작업을 하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날아온 돌에 발등을 맞은 겁니다. 발등머리하고 왼쪽 어깨하고 점사나는 거는 그 머리하고 3일 동안에 얼굴에 열이 안 내리고 화끈거리고 놀래갖고. 같은 날 하루 이 아파트 주변에 떨어진 돌만 10여 개. 3m 높이의 방호벽을 넘을 정도로 심한 발파 작업 때문입니다. 발파 현장에서 3, 40m 떨어진 곳까지 돌들이 날아오고 있지만 공사 현장에는 제대로 된 방어벽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하루 수차례가 넘는 발파 작업에 소음 피해도 심각합니다. 지난 2월 발파 공사를 시작한 업체는 이미 2차례나 기준치인 65dB를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빨래도 전혀 못 널고 환기도 안 되고 암석으로 돼 있는 그런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해당 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돌이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그거는 사실은 저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에 65dB를 접목을 시키면 현장에는 사실 우리 핑계 댔지만 안 걸릴 현장이 없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공사 현장 발파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5살 문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김해와 부산 일대 저층 빌라와 원룸, 상가를 대상으로 24차례에 걸쳐 2,8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자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의 집 창문과 승용차를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수차례 쏜 혐의로 58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4월 사이 거제시 고현동에서 8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날려 47살 A 씨의 원룸 창문과 승용차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9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진주교대 총장 선거에 3명이 출마했습니다.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돼 처음 치러지는 진주교대 총장 선거에는 김성규, 정도상, 최문성 교수가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오는 29일 후보자 토론회를 한 뒤 다음 달 1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한편 오는 12월 현 총장 임기가 끝나는 경상대는 조만간 총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9월 차기 총장을 선출합니다. 하동군이 내년부터 야생차 문화축제와 북천면 꽃 양귀비 축제를 같은 기간에 열기로 했습니다. 하동군은 내년부터 2개 축제를 같은 시기에 맞춰 개최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이 2가지 축제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동군은 내년에 꽃 양귀비 파종 시기를 앞당겨 조정하고 면적도 2배로 늘려 10헥타르 이상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업자가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중소조선소. 선박 부품을 조립하거나 용접을 하는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입니다. 실직자였던 34살 김모 씨는 지난 2013년 9월 이곳에 취업했지만 취업 직전 신청한 실업급여를 4달 동안 계속받았습니다. 김 씨 등 34명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재취업을 하고도 이를 속이고 실업급여 1억 1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고용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잠시 일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1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 900여 명, 액수는 113억 원이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2만 2천여 명, 13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실업자의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조사 권한을 가진 노동청이 통장 내역 등을 제출받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계좌 추적도 힘들고 그다음에 통신자료 조회 같은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은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로 3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선업계의 이 같은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연일 하늘빛이 흐립니다. 대기도 불안정하고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창원과 진주가 26도, 밀양이 2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번 비는 서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으론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농작물 피해 입지 않도록 장마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은 내일 오후쯤 되면 남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오후에는 경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19도 안팎으로 포근하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함안이 27도, 창녕이 2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기온 자체는 내려가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거창이 27도, 합천이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운항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시작된 장맛비는 금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주말 동안에는 대부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매월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의 신체 발달과 건강을 점검합니다. 진주시 중안동에 청소년 안전거리가 조성돼 CCTV나 가로등, 비상벨 등이 설치됩니다. 사천시 동서동의 유인섬인 신도에 허브단지 등이 조성돼 테마형 힐링섬으로 개발됩니다. 거창군이 항로와 힐링랜드 조성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 예정지의 토지 분할이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 김원규 해양수산국장은 지난 22일 창원시 의회에 참석해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차일필 일정을 미뤄 분할 협의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또 소멸 어업인 보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관련 용역조사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 분할이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어제 시행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번 성취도 평가에 중학교 3,273개교 4만 900여 명, 고등학교 2,156개교 3만 4천여 명이 각각 응시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인별 결과는 8월 말에 과목별 성취 수준 4단계로 통지하고 학교 결과는 11월 말에 학교 정보 공시 사이트 학교 알림이에 공개됩니다. 경남교육청이 도내 30개 교장 공모제 학교에 교장 지원을 접수한 결과 28개 학교에 모두 41명이 지원했습니다. 오는 9월 1일자 교장 공모제 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는 2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4곳으로 이 가운데 지원자가 없는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은 임명으로 전환됩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장 공모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장하는 경남 지역 해수욕장이 모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남 지역 2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개장 전 수질 평가를 한 결과 모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거제 구조라와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 등이 개장하는 등 다음 달 10일까지 모두 개장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